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4월 1일 목요일 미분 방정식 수업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할게요 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었냐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세컨드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중에서도 호모지니어스, 그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난 시간에 example를 통해서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어램들을 보면서 그 이론적으로 확립을 할까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미분 방정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PT GT가 B continuous. 자, 이건 B continuous 펑션이고 on 어떤 interval I.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이 어떤 t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인터벌에서 컨티뉴스 펑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이걸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오퍼레이터를 디파인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어떻게 되느냐면 파이의 세컨드 데리베이티브, 그 다음에 pt의 파이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qt의 파이. 물론 이제 여기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것도 이제 함수기 때문에 오케이, 이것도 함수,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디파인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얘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자, 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라는 개념 있잖아요. 함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y f of x, f가 함수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인풋이 리얼 넘버고 아웃풋이 리얼 넘버, 이렇게 되는 그죠? 인풋은 이제 함수를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풋.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x를 주어지면 y가 튀어나오는, 그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의 모습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그 함수가 인풋과 아웃풋이 일반적으로는 그 리얼 넘버에 속하고 있는 거지만, 꼭 그 리얼 넘버가 아니라도 되죠. 여기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그 임의의 어떤 집합이기만 해도 그 우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집합들을 뭘로 생각할 거냐면 인풋을 하나의 함수, 아웃풋을 또 하나의 함수,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함수로 보내는 어떤 오퍼레이터. 원래는 사실은 함수를 함수로 보내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풋을, 그다음 아웃풋, 인풋도 함수고 아웃풋도 함수고, 그것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 원래는 함수라는 표현으로 쓰지만, 그 함수를 함수로 보내는 또 다른 함수, 이렇게 함수 나오니까 그게 이제 요거는 특별히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아주 심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중에서 제일 심플한 놈이 D라고 써가지고 F를 어디로 보내는, F 프라임으로 보내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고 인풋도 함수고 아웃풋도 함수인데 그 도함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형적인 게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적분을 나타내는 거죠. 함수 f(x)를 뭐 이런 인테그랄 f(x) 이렇게. 그래서 요 부정적분을 나타내는, 요것도 뭐 그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역함수 뭐 그런 게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요것도 또 하나의 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도 뭐 A라고 하면 A라는 오퍼레이터는 함수를 또 다른 함수로 보내는, 그것도 이렇게
그 인풋과 아웃풋이 함수가 되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뭘 디파인 했냐면 이 L이라는 그걸 디파인 했어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디파인 했는데 그 L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풋이 함수고 아웃풋, 이 전체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도 또 하나의 함수가 되는, 그렇죠? 인풋도 함수고 아웃풋도 함수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인데 미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second derivative, first derivativ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왜 이렇게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느냐면 우리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심플하게 쓰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세컨 오더 리니어 homogeneous equation can be written as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뭐로 쓰냐면 지금 second order differential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pt y prime 플러스 qt y equal to 빵. 요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분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L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디파인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뒤에가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즉 우리 미분 방정식을 나타내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뭘로 바뀌느냐면 바로 다름 아닌 ly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ly equal to 빵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식을 3.2.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미분 방정식을 이제 y second derivative p 뭐 y prime q y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ly 아주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시오렘 하나의 시오렘 볼까요? 뭐 이게 한 3.2.1인데 이거는 이제 그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onsider the initial valued problem. initial valued problem이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이제 y second prime 플러스 pt y prime 플러스 qt y equal to gt. 그다음 initial value가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 더 주어져야 되죠. 이렇게 요 식을 3.2.2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where 요 중간에 있는 pt하고 and qt are continuous. on open interval that contain t0 그러면 then there exists unique solution y equal to pi t of this problem.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의 존재성에 대한 그 쓰여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알겠죠. 요거 코에피션트 펑션이 코에피션트 펑션이 그 컨티뉴스 펑션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컨티뉴스 펑션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코에피션트 펑션이 컨티뉴스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유니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증명을 하지 않고 이걸 막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orem 3.2.2 이걸 이제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라고 그러는데 principle CIPLE principle superposition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 example 하면서 우리가 살짝 맛을 봤는데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If the y1 and y2 are two solution, 두 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시다. of 3.2.1. 3.2.1이 누구냐면 요식입니다. 요식을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뒀죠. 그럼 써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ly y second prime plus pt y prime plus qt y equal to bar homogeneous. 요거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then the linear combination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누구냐면 y1과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c1, y1 이것도 사실 t가 있고 플러스 c2, y2 요것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것은 is also a solution. 요건 3.2.1 요거의 솔루션이 된다.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한번 간단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우리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되는 이유가 호모지니어스 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분이 그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프로프로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y1과 y2가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L y1도 0이고 L, Y2도 0이에요. 그렇죠?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L, 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C1, Y1 플러스 C2, Y2. 결국 요 놈이 띵띵띵띵띵 내려가가지고 이거 뭐 이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가가지고 이 빵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놈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솔루션이 된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L의 C1, Y1, 그 다음에 C2의 Y2, 이건 이제 하나의 함수니까 여기 L 펑션에 L 오퍼레이터에 걸리면 정의에 의해서 정의가 지금 요거니까 그 정의대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C1, Y1 플러스 C2, Y2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그 다음에 플러스 PT의 C1, Y1 플러스 C2, Y2 요 놈의 퍼스트 데리베티브 네 플러스 밑으로 쓸게요. QT의 C1, Y1 플러스 C2, Y2 오케이.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요 데리베티브가 요 데리베티브가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C1의 Y1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플러스 C2의 Y2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그 다음에 요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T의 C1의 Y1 프라임 플러스 C2의 Y2 프라임 이렇게 되고 뒤에 건 그대로고 QT 그 다음에 C1 Y1 플러스 C2 Y2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거 없애고 요것도 없앨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Y1은 Y1끼리 Y2는 Y2끼리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Y1에 해당되는 놈이 요놈이 있으니까 C1이 공통으로 있으면 C1 밖으로 빼고 그다음에 Y1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플러스 PT의 Y1의 퍼스트 데리베티브 플러스 QT의 Y1 오케이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Y2에 해당되는 놈 Y2가 요거 있으니까 Y2에 해당되는 놈에서 C2 빼버리고 Y2의 세컨드 데리베티브 PT의 Y2 데리베티브 QT의 Y2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Y1과 Y2가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이 빵. 그다음에 요 놈도 빵. 그래서 빵 더하기 빵, 빵 더하기 빵. 그래서 즉 빵이 됩니다. 빵. 오케이? 즉 뭘 보였냐면 이 C1, Y1, C2, Y2, Y1과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그 우리가 정의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걸었더니 빵이 됐다. 즉 빵이 됐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요 놈이 솔루션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솔루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솔루션 공간이라고 칠까요? 여기에 이제 솔루션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치면 내가 한 개를 구했단 말이야. Y1이라는 솔루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Y2도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솔루션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게 Y1 플러스 Y2 요거도 솔루션이 된다.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00 Y2 요거도 솔루션이 된다. 요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Y3의 Y1 빼기 4의 Y2 요거도 솔루션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Y1과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놈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솔루션들을. 그렇죠? 솔루션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이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Y1과 Y2 두 개를 찾아내면 그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또한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솔루션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반대 개념이 이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서 Y1 플러스 Y1과 Y2를 찾아내고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C1 Y1 플러스 C2 Y2 이것으로 솔루션이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솔루션 된다는 걸 알아냈어. 자,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미의 솔루션 공간 안에 있는 이 모든 솔루션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솔루션 하나를 뽑아왔어요. 그걸 솔루션을 G라고 할까요? GT?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지만 이 GT라는 놈을 뽑아왔어. 그럼 뽑아오면 과연 그 솔루션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것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캐스는 좀 다르죠?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C1, Y1, C2, Y2가 솔루션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모든 솔루션을 얘로 다 표현 가능하냐? 모든 솔루션들이 이렇게 표현 다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의 퀘스천은 넷하기를 자, y를 이제 c1, y1, t 플러스 c2, y2, t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것을 3.2.3이라고 하겠습니다. 3.2.3. 자, 퀘스천. 자, are all solution.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오케이. 여기 빠져나가 버렸네. 여기 다 없어졌네. 자, 퀘스천 다시부터.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지? 퀘스천. 퀘스천이 are all solution. equation 우리의 second order linear homogeneous equation입니다. 이것이 모든 솔루션이 included 3.2.3 그러니까 3.2.3으로 다 포함되느냐 혹은 또 다른 질문을 한다면 are there other solution other solution or different form. 이런 이 different form이란 말은 3.2.3과 다른 different form입니다. 그래서 이 3.2.3이 말고 다른 형태의 솔루션이 존재하느냐, 혹은 뭐 그 말이나 모든 솔루션들이 3.2.3으로 표현 가능하느냐,
요게 이제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뭘 살펴볼 거냐면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볼 거예요. 요거 원래 우리가 보는 미분 방정식에서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살펴볼 겁니다. 그 이니셜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yt0가 y0, y 프라임 t0가 y 프라임 t0. 오케이. 이것을 3.2.4라고 할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위에 퀘스천에 답하기 위해서 일단 어프로치를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구했으니까 그 우리 폼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요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솔루션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래서 3.2.3 and 3.2.4. 3.2.3은 누구냐면 아까 솔루션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3.2.4는 이니셜 밸류를 말하는 이니셜 컨디션을 말합니다. 그것을 조합시키면 C1 Y1 T0 플러스 C2 Y2 T0. 그러니까 즉 이 솔루션에다가 여기에다가 T0를 집어넣는 거죠. T0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Y0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미분해가지고 T0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C1에 Y1 프라임 T0 그다음에 플러스 C2에 Y2 프라임의 T0 미분을 해서 T0를 집어넣어주면 Y0 프라임이 된다. 그죠? 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C1과 C2로 구해볼게요. 구하면 자, 구하는 거는 이제 다 생략하고 답만 볼게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으니까 C1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다 구해보면 뭐 구할 수 있겠죠. Y1 T0 그 다음에 Y2 프라임의 T0 빼기에 Y1 프라임의 T0 그 다음에 Y2 T0 분의 Y0 네, Y2 프라임의 T0 빼기 Y0 프라임의 Y2 T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C2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C2 이게 이제 똑같이 Y1 T0 Y2 프라임의 T0 빼기 Y1 프라임의 T0 Y2의 T0 그다음에 마이너스 Y1 Y0의 Y1 프라임 T0 플러스 Y0 프라임의 Y1 T0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구해지는데 요거 이제 사실은 공식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다른 폼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이게 디터미니스틱 폼인데 determinant in the term of determinant. determinant 폼으로 바꿔보면 아까 C1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매트릭스의 determinant 마치 구하듯이 쓸 수 있습니다. Y1 T0 Y2 T0 그 다음에 Y1 프라임의 T0 Y2 프라임의 T0 요거의 디터미넌트 분모가 분자는 이게 Y0 Y0 프라임 Y2 T0 Y2 프라임의 T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C2는 똑같이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요놈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여기 분모 그대로 내려오고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Y1 T0 Y1 프라임의 T0 그 다음에 Y0 프라임 요거 이제 아마 선형대수를 배우셨으면 이거 배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2번, 2차 연립 방정식, 2번,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를 공식화하면 이렇게 디터미넌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그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똑같이 요거로 표현되고요. 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분모의 중에서 요 퍼스트 컬럼에 요놈이 들어가고, 그죠? 요놈 대신에 요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2는 세컨드 컬럼에 요놈 대신에 요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C1과 C2를 구해야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만족하는 우리가 솔루션을 구해서 이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만족하게 만드는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C1과 C2를 유니크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C1과 C2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면 요 분모에 해당되는 똑같은 놈이죠. 요 놈이 0이 아직이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걸 써보면 in order for the expression C1 and C2, C1과 C2 expression이 to make sense 의미가 있으려면 it is necessary that 아까 말했던 그 분모에 해당되는 그 디터미넌트 yt0 그 다음에 y1 프라임의 t0 그 다음에 y2 t0 그 다음에 y2 프라임의 t0 요 놈이 0이 아니면 된다. 뭐 요걸 써볼까요? 여기 누구다면 y1 t0 ad-bc죠. 그래서 ad y2 프라임의 t0 빼기 y1 프라임의 t0 곱하기 y2 t0 요거 ad-bc 요 놈이 0이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것을 우리가 w라고 부를 거예요. 그 W라고 부르고 이것을 특별히 이거 이름 있어요. 이름이 is called 론스키안 이게 사람 이름인데 자 그래서 이 W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론스키안 of the solution y1, y2 그리고 y1과 y2의 론스키안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C1, C2가 우리가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살펴서 실제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 시어렘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우리가 퀘스천 했었던 거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시어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suppose that y1과 y2가 솔루션이라고 하죠. 3.2.1. 그 3.2.1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 뭐 써볼까요? ly라고 하고 그다음에 y second prime 플러스 pt의 y prime 플러스 qt의 y equal to 빵이 호모지니어스여야 됩니다.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y1, y2가 자 그러면 there is a point t0 하나점입니다. where 론스키안이 누구였냐면 여기 이제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여기 t가 다 들어가는데 t에 그 t0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t0라고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t0. 그러면 자 t0 요것은 결국은 이게 뭐였죠? y1 y1 프라임 빼기 y2 프라임 네 y1 프라임 그다음에 y2 at t0 그죠? t equal t0 t equal t0 오케이. 그 요놈이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t0가 존재한다면 이 론스키안이 사실 론스키안은 t에 대한 놈인데 그 t 중에서 이제 하나라도 0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놈이 존재한다면 if and only if 이게 뭐가 같으냐면 if and only if 요거랑 어떤 명제가 같으냐면 y equal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 플러스 c2에 y2t with arbitrary c1 and c2 to include every solution of equation 3.2. 오케이 됐다. 그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솔루션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C1, Y1과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한다. 그죠? 모든 솔루션을 다 포함한다의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아닌 누구다? 론스키안이 0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T0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론스키안은 누구로 결정되느냐면 Y1과 Y2의 그 디터미넌트로 그죠?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결정되는 론스키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솔루션 두 개를 구하잖아요. 그럼 솔루션 두 개를 구해서 그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모든 솔루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면 론스키안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누구하고 비슷하냐면 그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벡터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R2에서 생각할까요? R2에서 소위 이제 그 A라는 벡터, 우리가 벡터를 다 모아놓은 스페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 벡터 R2라고 벡터를 R2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래서 2디멘션에서 내가 그 베이시스 들어보셨어요? 베이시스? 그죠? 베이시스. 자, 그 베이시스는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요런 임의의 A 벡터하고 어떤 B 벡터를 가지고 오면 그죠? 임의의 A 벡터하고 B 벡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두 벡터로 이 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소위 이제 C1의 A 벡터 플러스 C2의 B 벡터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요것으로 모든 R2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알파라는 벡터를 가지고 왔다고 치면 이 알파는 R2 안에 있는 놈입니다. 그럼 이 모든 벡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으면 요 A와 B를 베이시스라고 우리가 이제 부른다. 요게 아마 배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능하죠. 대부분 다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A, B가 아니고 뭐 해야 되죠?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두 개의 벡터를 가져오는데 두 개의 벡터가 예를 들어 A 벡터도 여기서 가져오고 B 벡터는 일직선상에 B 벡터 이렇게 가져오는 그죠?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두 벡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듯이 우리 똑같습니다. 모든 솔루션 공간 안에 있는 그 솔루션을 Y1과 Y2로 다 표현 가능하느냐?
여기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C1, C2로 곱해서 다 표현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래서 표현 가능하느냐 표현이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솔루션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솔루션, GT라고 하는 임의의 솔루션을 과연 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할 수 있으려면 아까 우리 베이시스에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이런 이 조건이 있듯이 우리 이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떤 조건이면 되냐면 런스키안이 0이 아니면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런스키안이 0이 아닌 런스키안을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t에 대해서 해도 되고 t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런스키안이 0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t0가 있기만 하면 그 두 솔루션으로 모든 솔루션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R2에서 베이시스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베이시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벡터들 여기 있는 벡터 여기 있는 벡터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성질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A하고 B에서. 그죠? 그래서 A, B만 살펴보면 대부분 다 솔루션들 혹은 벡터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 그 집합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미분 방정식에서도 그 모든 솔루션들은 결국은 그 y1과 y2만 살펴보면 솔루션들이 다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나타나는 거니까 그 솔루션 공간 안에 있는 집합의 구성원들을 요것으로서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솔루션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겠죠. 그런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치면 y1과 y2를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yt 요 위에 런스키안이 0이 안 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c1 y1t 플러스 c2 y2t 이것을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런스키안이 0이 안 되는 그 y1, y2를 들고 와서 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그때 즉 런스키안이 0이 안 될 때 그때 그 y1과 y2를 y2 요때 이 런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건 아닌 그런 y1과 y2입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가 이 솔루션을 우리가 앞에서 베이시스를 부르듯이 이것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펀더멘탈 셋업 솔루션이라고 부를 것이다. 펀더멘탈 셋업 솔루션. 3.2.1% 솔루션스.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FSS라고 볼게요. FSS 펀더멘탈 셋업 솔루션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얘도 이제 그 런스키안이 0이 안 돼야 되겠죠. 런스키안이 0이 안 될 때 이렇게 쓰여져 있는 놈을 그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y1과 y2, 그때 y1과 y2를 펀더멘탈 셋업 솔루션, 베이시스라고 하듯이 마치 베이시스처럼 그거를 특별히 펀더멘탈 셋업 솔루션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얘. 우리 앞에서 풀었는데 앞에서 example로 풀었지만 suppose R1 and R2 are two different roots of R제곱 플러스 AR 플러스 B equal to bar. 요거의 그 two different root 두 개 서로 다른 시그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y 세컨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by equal to bar. 이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죠.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그리고 constant coefficient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example를 통해서 봤고, 그다음에 요거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솔루션을 구하다 보니까 이 솔루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y를 exponential rt라고 생각했죠, 그죠? exponential rt라고 가정을 하고 덤벨 들어가서 이 안에 집어넣어 보면 결국은 누가 튀어나오죠? 소위 이제 characteristic equation이 튀어나오죠. characteristic equation. 그래서 그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characteristic equation의 루트를 서로 다른 두 식을 R1, R2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냐면 Y1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exponential R1t. 그죠? 그리고 Y2를 exponential R2t라고 두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Y1도 요놈의 솔루션이 되고 Y2도 요놈의 솔루션이 되죠. 그죠? 그렇게 솔루션 태기 만들려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솔루션을 구해냈다. 이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얘가 과연 그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혹은 펀더멘털 셋 오브 솔루션이 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개의 솔루션을 뽑아냈잖아요. 요거 Y1과 Y2를 찾아냈거든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찾아냈는데, 그럼 여기에 두 개의 솔루션이 과연 그 펀더멘털 셋 오브 솔루션이 될 것이냐, 혹은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인데, 그거 결정권을 누가 들고 있냐면 바로 론스키안이 들고 있다. 론스키안의 y1, y1 프라임, y2, y2 프라임, 요거의 디터미넌트. 그죠? 해볼까요? y1은 exponential r1t, 미분한 거니까 r1의 exponential r1t, 그 다음에 exponential r2t, 그 다음에 r2의 exponential r2t. 오케이. 자,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디터미넌트니까 AD-BC 이거 해주면 AD가 R2의 exponential R1t 곱하기 exponential R2t, 그다음 빼기에 R1의 exponential R1t, 그 다음에 exponential R2t.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R2 빼기 R1의 exponential R1 플러스 R2, 요거의 t,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 절대 요놈이 0이 될 수 없으니 뭐 t0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뭐 아무 데나라도, 그래서 0이 될 수 없고, 따라서 R1과 R2가 같지 않으니까 따라서 얘도 0이 될 수가 없다. 그죠? since R1 is not R2 or T. 오케이. 따라서 론스키안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Y1 and Y2가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된다라는 거예요.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된다. 누구의? 요 미분 방정식, 요거 미분 방정식입니다. 되고, 그러면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는 그냥 썼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YT 이거의 linear combination C1 Y1T 그 다음에 플러스 C2 Y2T, 이 놈이 어떻게 된다?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즉 이게 누구예요? C1의 exponential R1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R2T입니다. 이거 이 놈이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 즉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그 모든 솔루션들을 다 그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판단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론스키안이 0이 아닌, 그죠? 론스키안 0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살펴볼 사항들은 이게 그 론스키안 일단 솔루션 두 개를 구해요. 솔루션 두 개를 구하고 그 솔루션 두 개가 이 세컨 오더니까 솔루션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세컨 오더고 그럼 그 두 개가 과연 론스키안이 0이 있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서 0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0이 아닌 점이 하나라도만 있으면 그것을 그 두 개의 솔루션이 모든 솔루션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 셋 오브 솔루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너럴 솔루션은 그거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런스키안하고 요거하고 이제 거의 일치하는데 또 동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런스키안 0이 아니다. 그다음에 제너럴 솔루션이다.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이다. 이건 다 같은 말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베이시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R2에서 요런 함수하고 지금 벡터가 요런 벡터하고 요런 벡터가 있을 경우에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로 요거로 표현 못하고 요 놈으로 요거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일직선상에 있다고 치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치면 그죠? 그럼 B는 어떤 컨스턴트 K의 A 이걸 표현 가능하죠.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는 말은 이거의 상수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리니어리 디펜던트죠. 디펜던트 A, B하고 일직선상에 있으면 디펜던트가 돼요. 근데 이제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사실은 A로 B를 표현 못하고 B도 A로 표현 못해요. 그러면 이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고 하거든요. 인디펜던트. 그거를 그 함수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트 그거만 살짝 맛을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런스키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정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만 좀 살펴보면 데피니션을 해보면 첫 번째로 ft하고 어떤 두 함수, 아까는 벡터였고 이제는 두 함수가 linearly dependent 어떤 인터벌에서 그 말은 결론적으로 수학적으로는 뭐냐면 there exists 어떤 k1 and k2 두 개 다 동시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such that k1 ft plus k2 gt equal to bar 모든 t에 대해서 여기 이제 linearly dependent입니다. 근데 이제 independent가 되면 f하고 ft and gt가 linearly independent 1차 독립인 거죠. 1차 독립 서로가 서로에게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they are not linearly dependent가 아니면 되죠. 그것을 수학적으로 테스트해주면 이거 어떤 말하고 같으냐면 이게 이제 K1 FT 플러스 K2 GT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 요 0을 만드는 케이스는 반드시 K1 equal K2 equal 빵 요거밖에 없다. 요 말하고 수학적으로 동치입니다. 이렇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이 K1과 K2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으면 무슨 말하고 같으냐면 GT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넘겨주면 GT가 지금 K2분의 마이너스 K1의 FT 이렇게 여기 이제 하나의 어떤 컨스턴트 C가 돼가지고 GT가 어떤 C의 FT 이런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함수가 첫 번째 함수의 어떤 상수배로 표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디펜던트의 의미고요. 그 얘는 표현 가능한 경우는 이게 빵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렇게 표현 못한다는 거죠. 결국 G를 어떤 F의 어떤 알파배로 표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쪽 빵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K1, K2가 둘 다 빵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 못한다. 그것이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1차 독립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벡터 입장에서 일직선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학적 이 함수에서 이것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결국 누구하고 같으냐면 그 누구예요? 런스키안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금 다시 서머라이즈 해보면 자, 서머리를 보면 자, 레타기를 자, y1 and y2가 솔루션 자, y second prime 플러스 pt의 y prime 플러스 qt의 y 이것도 빵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존재하려면 p하고 q가 컨티라는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별말 없으면 다 그냥 컨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의 솔루션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물론 이제 그 coefficient 펑션이 이제 펑션으로 컨스턴트가 아니고 펑션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훨씬 더 제너럴한 폼이 되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빵 seco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에 두 개의 솔루션을 찾아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y1과 y2라고 하죠. 그러면 then the following four statements are equivalent. 동치이다. 다음 네 문장은 동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y1과 y2가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다. 요 문장하고 두 번째 1번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y1 and y2 are linearly independent. linearly independent다라는 말하고 동치이고 또 세 번째 론스키안 y1, y2 at t0 하나의 포인트에서 응행 for some t0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론스키안이 y1, y2, t 위에 t 응행 모든 t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문장 그래서 fundamental set of solution 이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C1 Y1 플러스 C2 Y2가 general solution이 되는 general solution 그렇죠? general solution이 된다는 말하고 또 동치이니까 이 동치라기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C1 Y1 플러스 C2 Y2가 general solution이 된다는 게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fundamental set of solution이 되느냐 는 것은 결국은 y1, y2가 linearly independent 하냐 서로가 서로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표현 못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베이시스 형태처럼 다른 형태로 표현 가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누구냐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다. 한 점에서 하든 그러면 어떤 어떤 t0에서 하든 특정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하든 혹은 뭐 어떤 점에서 하든 혹은 모든 점에서 하든 론스키안이 0이 아닌 것만 존재만 하면 그러면 그것들이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이 되고 그다음 그것들이 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건데 그죠? 만약에 이게 리니어리 디펜던트예요. 즉 y2가 어떤 뭐 k배의 y1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y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c1 y1 플러스 c2 k의 y1 그럼 이것도 컨스턴트, 이것도 컨스턴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새로운 컨스턴트의 y1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내 솔루션 y2가 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y2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y2를 가지고 오면
결국은 y1 하나만 있는 거하고 똑같다. 함수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y1 하나 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그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함수를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이제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런스키안이 0이 아니게 되는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함수, 그거 이제를 찾아봤는데 컨스탄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해보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 서로 다른 두 식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요 케이스는 우리가 했었다는 거죠. 그거에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그게 이제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루트가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거나 그 중근을 가질 때 과연 두 개의 펀더멘털 셋업 솔루션을 어떻게 찾을 건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끝.